계속해서 지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의정부에서 반려견을 잔인하게 죽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런 반려견 학대 사건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흰색 개 한 마리가 목에 줄이 묶인 채 허공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걸 어떡해? 근데? 지난달 29일 의정부의 한 주택가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영상을 촬영한 목격자는 개를 도시가스 배관에 매달아 패대기 치고 있다는 말을 듣고 현장에 가보니 개는 이미 죽은 상태였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죽은 개 옆에는 또 다른 개 한 마리가 죽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개 두 마리가 죽은 채 발견된 집입니다. 죽은 개는 바로 이 가스 배관에 목이 졸린 채 달려 있었습니다. 현재 이곳엔 개집만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개가 곧 죽어가는 아는 소리 하는 것 같아. 이웃 주민들은 개 주인이 강아지 두 마리를 더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시청에 신고했습니다. 시청 직원은 개를 구조하러 갔을 때 주인의 반응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자기가 좀 키우는 거 좀 힘들다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시더라고요. 별로 죄책감이 있거나 뭐 이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동물보호센터에서 개를 인계할 당시 주인이 죽은 개를 태우고 있었다는 목격담도 있습니다. 경찰은 개 주인인 50대 여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동물학대범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2015년부터 3년간 동물학대로 경찰 조사를 받은 사람 575명 중 감옥에 간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전체 11% 수준인 68명이 벌금형 처분을 받은 게 전부입니다. 동물보호단체는 우리 법이 다른 나라와 달리 동물을 생명이 아닌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부터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그걸 어떡해? 이지훈입니다. 근데? 의정부시는 의정부 경전철의 새로운 사업 시행자로 선정된 의정부 경량전철 주식회사가 1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정부 경량전철 주식회사는 지난해 12월 27일 의정부시와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의정부 경전철 사업의 새로운 사업 시행자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새 사업 시행자인 의정부 경량전철은 의정부시와의 실시협약에 따라 2042년 6월까지 경전철을 운영하게 되며 운영 및 유지보수 업무는 관리운영사인 우진메트로에 위탁했습니다. 또한 기존 운영사인 인천교통공사의 인력과 올 연말까지 합동으로 근무하면서 운영 노하우 이전과 기술 지원을 받아 운영사 교체 초기에 운영 안정성 확보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의정부가 경기도 31개 시군 자치단체 중 주민등록 인구 규모를 놓고 13위를 차지했습니다. 2018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서 의정부시 인구는 45만 1,54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도내 인구수 1위인 수원시의 약 3분의 1 수준입니다. 양주시는 5월 한 달 동안 2018년 귀속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해달을 운영합니다. 시는 납세자의 편의와 민원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 납부 방법 등을 적극 홍보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란 개인이 지난 1년간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신고 납부하는 지방세로 국세인 종합소득세액의 10%로 결정됩니다.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 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 사람은 이달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양주시는 오는 5월 5일 양주 별산대와 양주 관아지에서 무형문화재 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축제에는 국가무형문화재 제2호인 양주 별산대 놀이 등 다양한 무형문화재 공연이 펼쳐지는데요. 양주시 관계자는 우리의 소중한 전통 문화를 남녀노소 누구나 재미있게 즐길 수 있도록 가족 프로그램 중심으로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실내 수영장이 무료로 개방됩니다. 무료 입장은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며 오전 9시에서 12시까지 3시간,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5시간 동안 무료 입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어린이와 함께 입장하는 중고생과 성인은 요금을 내야 하며 5세 미만은 입장이 되지 않습니다. 양주시와 CJ헬로 나라방송이 정보통신기술 분야에 협력하기로 하고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업무 협약에는 김대순 양주시 부시장과 CJ헬로 나라방송 박춘석 대표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두 기관은 협약에 따라 ICT 기술을 활용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디지털 혁신 분야 공모 사업에 민관 공동으로 추진하고 리빙랩 프로젝트 분야의 디지털 사회혁신 모델 발굴에 참여하고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ICT 융복합 기술을 이용한 플랫폼 개발에 협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헬로우 나라방송은 디지털 분야 방송, 특히 IoT 클라우드 분야에 상당한 노하우를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노하우를 활용해서 저희 양주시의 지역 문제를 보다 고차원적으로 또 보다 효율적으로 이렇게 해결하는데 상당히 큰 도움을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저희 양주시는 행정적 지원을 아낌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CJ 헬로가 축적하고 있는 역량들을 지원할 예정이고요. 또 제안 사업과 공모 사업에도 저희 노하우를 양주시의 지원과 협업을 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또 우리 지역민들을 위해서 저희 나라 방송이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좋은 사업의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교통 정체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버스 전용차로 365일 일반 차량이 오갈 수 없는 곳도 있지만 일부 도로는 공휴일에 한해 통행이 가능한 곳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법정 휴일인 근로자의 날은 어떨까요? 흔히 이날을 공휴일로 착각해 무심코 전용 차로를 지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단속에 걸리면 어김없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이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왕복 8차선 도로 가장자리 파란 점선으로 구분된 도로. 버스만 이용할 수 있는 전용 차로입니다. 교통정체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만큼 일반 차량이 버스 전용 차로로 통행하다 단속에 걸리면 5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버스 전용 차로 위반 건수가 눈에 띄게 늘어나는 날이 있습니다. 바로 5월 1일 근로자의 날입니다. 일부 버스 전용 차로는 안내판에 적힌 대로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통행을 제한하지 않고 있는데요. 운전자들이 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을 공휴일로 착각하면서 이날만 유독 위반 건수가 늘어나게 된 겁니다. 실제로 경기도 김포에서는 평균 60건에 머물던 위반 건수가 근로자의 날에는 3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이제 근로자의 날 단속 건수가 한 170여 건이 되는데 주민들이 잘못 인식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많이 단속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해마다 근로자의 날만 되면 단속에 걸린 시민들의 민원이 쏟아지자 지자체에서는 안내 현수막까지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내용을 알고 있는 운전자는 여전히 많지 않습니다. 단속 안 될 것 같은데요? 글쎄요. 빨강시랑 똑같지 않을까요? 이런 이유 때문에 인천시는 지난 2015년 5월 1일 한시적으로 버스 전용차로 단속을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결정이 오히려 시민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지적 때문에 이듬해부터는 단속을 다시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헷갈리는 휴일 기준 때문에 줄지 않고 있는 버스 전용차로 위반 건수. 억울한 과태료를 내지 않으려면 운전자가 꼼꼼히 살피는 수밖에 없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29일부터 이틀간 펼쳐진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에선 국내외 기본소득 전문가들이 참석한 국제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각국의 정책 실험 사례부터 여러 내용으로 열띤 토론이 펼쳐졌는데요. 경기도의 청년 기본소득은 청년들의 생활 부담을 낮추고 정치 참여를 늘리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란 긍정적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한선지 기자입니다.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에선 국내외 석학들이 모여 기본소득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국제 컨퍼런스는 개막과 동시에 이틀간 7가지 주제로 꾸려졌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기본소득 최고 권위자로 알려진 영국 시민소득 트러스트 의장 애니 밀러, 강남훈 한신대 교수의 기조연설로 시작됐습니다. 소득을 보장함으로써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갈 것이다. 수요도 생겨날 것이다. 그리고 그 시장 확대로 인해서 우리 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심화되고 있는 부의 불평등 시대. 이 간극을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해외에선 이미 기본소득 실험들이 진행됐는데 토론에선 인도와 핀란드, 스위스 등의 사례가 발표됐습니다.
인도는 가난의 해결책으로, 핀란드는 고용률 성장에 초점을 맞추는 등 각국의 상황에 맞는 여러 기본소득 제도가 소개됐습니다. We are eating better. When people have liquidity, the first thing they think of, and when there's a forest nearby, is to buy animals because they breed and they can sell them. So people say having a goat, having 10 goats is like having money in the bank. There are several ways in which the basic income affects work incentives and hopefully on employment. 경기도가 추진 중인 청년 기본소득에 대해선 구직 부담을 덜어주고 장기적으로는 정치 참여까지 늘리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틀째 컨퍼런스에선 지역 화폐를 결합한 경기도형 기본소득과 기본소득이 시민사회에 주는 영향, 앞으로의 전망 등에 대한 얘기가 오갔습니다. 대기오염이나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서도 이게 모두의 공유제를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원인 제공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게 하고 그것을 모든 시민들에게 배당 형태로 배분하는 걸 저는 추진해봐야 된다고.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는 해외 전문가와 청년, 농민 등 3만여 명이 참가해 기본소득과 지역화폐를 이해하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축제의 장이 됐습니다. 경기주TV 한선지입니다. 2019 전국 지도자 대회가 지난 30일 더케이 서울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를 맞아 소비자 교육중앙회 16개 시도지부, 231개 시군구지회 회장단과 임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대회는 전국 지부의 깃발 입장을 시작으로 시상과 대회사, 축사에 이어 스마트한 소비생활과 소비자법의 다양한 역할을 주제로 한 강연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소비자 교육중앙회는 급변하는 스마트 시대에 소비자가 중심이 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교육의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지도자 대회는 1974년도에 시작해 올해로 45회를 맞이했습니다. 5G 시대를 맞이해서 개인정보 보호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고 연령별 경제력에 따른 디지털 격차도 한층 가속화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소비자 보호가 절실하게 필요한 때입니다. 중국과 베트남 등 주변국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산되고 있어 국내 축산 농가에도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돼지에만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백신이 없으며 급성의 경우 치사율이 100%에 달합니다.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중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여행객의 소시지와 순대 등 축산물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유전자가 14건 검출된 바 있습니다. 돼지열병 발생국을 방문한 여행자는 돼지농장 등 축산시설 출입을 금지해야 하며 축산물을 국내에 반입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경기도는 오는 5월 9일 새경기 준공연제 도입 방안 도민공청회를 개최합니다. 이날 공청회는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작년 11월부터 진행 중인 새경기 준공영제 연구 용역을 토대로 노선 입찰제 기본 설계와 시행 방안, 노선 입찰제 기반 새경기 준공영제 시행 계획 등을 전문가와 함께 토론하고 도민의 의견을 들을 계획입니다. 경기도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5월까지 연구 용역을 마무리하고 제도 마련 등 준비 과정을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사업 노선을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시범사업 후에는 성과 평가와 문제점 보완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입니다. 기분이 좋아질 만큼 맑은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금요일에도 맑은 날씨를 보이겠고 낮 최고 기온이 26도까지 올라 한낮에는 조금은 덥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미세먼지 농도는 좋지 않겠는데요. 나쁨 수준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외출하실 때는 마스크를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다음은 경기 북부 주간 날씨입니다. 주말은 대체로 맑겠고 다음 주 초반까지 이 맑은 날씨는 이어지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수입니다. 미세먼지가 많아 운동하기엔 좋지 않겠습니다. 자외선은 비교적 안전하지만 나들이나 외출하실 때는 자외선 차단제로 피부를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